여기 얼핏 보면 갱스터 같아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팔에는 문신이 가득하고 누가 봐도 건들건들한 느낌을 받죠. 여기서 반전, 이 남자는 사실 500억대 트레이더라는 겁니다. 주말마다 돈을 세며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롤스로이스를 바꿔가며 타는 이 남자 이름은 캐스퍼. 해외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 오더블록의 악마라고 불리는 남자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캐스퍼가 사용하는 매법은 의심될 정도로 단순하다는 겁니다. 캐스퍼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볼륨 프로파일, 오더블록,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 세 개면 시장을 읽을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이 세 개의 지표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500억이라는 수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캐스퍼의 매매 전략을 10분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캐스퍼는 볼륨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어려워 보이죠? 볼륨 프로파일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가격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몰린 가격은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걸 차트에서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POC, 포인트 오브 컨트롤, 즉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가격. 캐스퍼는 이 POC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의 진짜 방향은 뉴스가 아니라 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어디에 돈이 몰렸는가를 봐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했다고 해봅시다. 초보자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망했다. 하락장 시작이다. 그런데 캐스퍼는 여기서 다르게 봅니다. 지금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졌지? 만약 POC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멈춘다면 그는 오히려 매수를 준비합니다. 왜냐면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고래들은 절대 아무 가격에서나 진입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POC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더블록입니다. 사실 오더블록이 정말 중요한 게 캐스퍼가 500억을 벌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오더블록을 잘 봤기 때문이에요. 오더블록은 쉽게 말하면 기관이나 큰 손들이 대량 주문을 넣었던 흔적인데 급격히 대량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캔들에 긴 꼬리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호수에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물고기들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움직이죠. 근데 그 와중에 덩치 큰 고래가 한번 지나가면 어떨까요? 큰 덩치 때문에 흐르던 물결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시장에서는 기관도 똑같습니다. 기관 같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플레이어가 한번 움직이면 차트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바로 오더블록입니다. 심지어 캐스퍼는 오더블록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트에서 오더블록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관은 한 번에 그렇게 큰 물량을 풀매수하진 못합니다. 물량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특정 구간에서만 계속 매집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캔들 구조로 남죠. 즉 오더블록은 큰 손들이 실제로 돈을 넣은 자리인 겁니다. 캐스퍼는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고요. 절대 아무 데서나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타점을 주고 조급한 사람의 돈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더블록과 POC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현재 가격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변동성 지표 중 하나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선인 80구간을 넘으면 무조건 숏, 과매도권인 20구간 미치면 무조건 롱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스토캐스틱은 과열을 보는 도구지 무조건 단전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가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당장 후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과속하고 있는 건 맞지만 방향 자체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똑같아요. 강한 상승에서는 스토캐스틱이 80 위에서 계속 유지되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위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퍼는 스토캐스틱을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더블록과 POC를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상승 추세 중에 가격이 이전 오더블록과 POC가 겹치는 자리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위로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캐스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반등을 주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합이에요. 프로파일로 어디가 중요한 가격인지 파악하고 오더블록은 큰 손들이 어디서 움직였는지 알려주고요. 스토캐스틱은 지금 타이밍이 살아있는지 그 확신을 더해주는 겁니다. 즉 각각 역할이 다른 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가장 완벽한 타점에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캐스퍼가 실제로 500억을 만들었던 과정에서 사용한 볼륨 프로파일, 오더블록, 스토캐스틱 이 세 가지 원리를 전부 압축해서 만든 캐스퍼 시그널 지표도 여러분께 공유드릴 겁니다. 복잡한 차트와 세 가지 지표를 볼 줄 몰라도 세력의 흔적과 진짜 타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지표죠. 캐스퍼의 실제 롱 타점과 숏 타점까지 모두 나오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셔서 직접 사용해 보신다면 수많은 지표 속에서 왜 캐스퍼가 이 세 가지만 남기고 매매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캐스퍼의 매매에선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캐스퍼는 손절을 엄청 짧게 잡아요. 왜냐면 애초에 자리 자체를 엄청 까다로운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보통 트레이딩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들은 아무 데서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절도 당연히 멀어져요. 근데 캐스퍼는 말하죠. 좋은 자리는 틀려도 빠르게 틀린다. 캐스퍼의 매매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완벽한 오더블록과 POC 그리고 스토캐스틱 자리에서 들어갔는데도 가격이 바로 밀린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애초에 힘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빠르게 인정하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무한 희망회로를 돌리며 손절을 계속해서 미루죠. 버티면 오르겠지. 버티면 오르겠지. 그러다 결국 계좌는 터집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트레이딩은 자존심 게임이 아니에요. 확률 게임이죠. 캐스퍼는 한 번의 거래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수백 번의 높은 확률에 돈을 걸죠.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결국 500억이라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차트에서 거래할 때는 뭘 먼저 봐야 하나요? 사실 캐스퍼는 차트를 볼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캐스퍼가 차트를 확인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캐스퍼는 볼륨 프로파일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거래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차트에 POC가 형성되어 있고 거래량이 유독 많이 쌓인 가격대가 보인다면 캐스퍼는 가장 먼저 그 구간을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오더블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POC 자체는 중요한 가격을 알려주는 도구고 오더블록은 큰 손이 실제 행동한 가격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기관의 흔적까지 있다? 이건 강력한 추세 반전의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실제로 캐스퍼는 이런 구간을 킬존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큰 움직임은 이런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스퍼는 스토캐스틱을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캐스틱만 보고 진입하려고 하는데 캐스퍼는 반대예요. 진입할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스토캐스틱은 그 자리에서 진입해도 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최종 확인 버튼 같은 역할입니다. 즉 POC 발견, 오더블록 확인,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검증 이 순서인 겁니다.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스토캐스틱이 보기 편하다고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순간 승률과 손익비가 모두 무너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캐스퍼의 매매 전략을 파헤쳐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섞고 이것저것 추가하고 새로운 전략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캐스퍼는 처음부터 매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수십 개의 지표를 과감하게 버리고 딱 3개만 남겼습니다. 볼륨 프로파일, 오더블록, 스토캐스틱, 그리고 이 3가지를 수천 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기준이 없고 복잡한 사람보다 자신만의 기준을 꾸준히 반복한 일관성 있는 사람에게 수익을 안겨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매번 새로운 전략을 찾기보다 하나의 기준을 깊게 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 말씀드렸듯 캐스퍼의 이론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나 아직 트레이딩이 낯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캐스퍼의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제작한 캐스퍼 시그널 지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과 오더블록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핵심 조건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익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